지난 8월 5일 기록적인 대폭락 이전 시점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폭락의 발단이 됐던 일본 증시가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한 것과도 비교될 정도입니다. 대만 증시도 폭락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한 상태이고 기준금리 비컨 0.50%P이나 논란에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좋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 개선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증시 흐름에 비해 심하게 약한 우리 증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장이 정체 상태에 진입해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 능력 부족과 증시의 비우호적인 정치 행태, 투자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쪼개기, 상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증시, 답답한 증시라는 인식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20% 정도는 올랐으니 그나마 괜찮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예금에 넣어둔 것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이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기준이 되는 미국 S&P 500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년 이상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우는 이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고 나스닥은 이보다도 더 장기 급등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15년째 정체 상태인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리 증시는 1990만 2020년 사이에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닮아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1990년대 초 주택 가격 폭락과 함께 붕괴된 이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며 니케이 지수는 잔 파동이 수없이 있었지만 결국 2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앞으로 15년은 더 답답한 증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산술적인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과 같이 심각한 수준의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될 경우 일시적으로 경제가 휘청이며 주가가 폭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과거 15년 동안 답답했고 앞으로 15년 더 답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잔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잃어버린 30년 구간에서 불과 2년 만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또다시 불과 2년 만에 2배 오르기도 하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15년 동안 답답한 박스피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조선, 화장품, 면세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금도 답답하고 앞으로도 더 답답할 수 있는 지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수가 우상향하는 강세장에서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쉽고 기회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세장 패턴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장 패턴, 박스권 패턴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심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 쉽지 실제로 약세장, 박스권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며 살아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멈추고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사이클 패턴이 무수히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사이클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투자자는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에서는 다수의 테마가 매우 짧은 사이클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이클을 타면서 테마 형성 전 또는 초기에 사서 테마가 소멸되기 전에 잘 팔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 사이클을 한번 잘 타서 수익이 났더라도 이후 후속 투자에서 이를 모두 반납하고 더 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 전반에 대한 눈높이,
수익에 대한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박스권 지수와 달리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기업을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 주가는 답답한 박스권 속에서 오를만 하면 내리고 다 내렸다 싶으면 조금 반등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만큼 기업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학습하고 탐구한 다음 투자할 종목을 엄선해서 투자한다면 이 답답한 장기 박스권 한국 증시에서 분명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어차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를 박스권 탈피 시점까지는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낮게 가져가야 합니다. 장기 박스권에서 잘 살아남으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후 니케이 지수가 200 급등했듯 우리도 좀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